스포츠 역전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분명히 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분들과 함께하죠.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의 하락 구간 놓여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조금이지만 줄여낸 상황입니다. 2%임에도 불구하고요. 과연 이런 시장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오늘은 이 특징주 전략 세워보기 전에 시장부터 점검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예상한 대로 동결이었지만 점도표의 변화라던가 파월 의장이 갈 길이 멀다 이런 발언들을 좀 했잖아요.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 대신 시장의 민감도가 조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글로벌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증시의 조정의 폭이 가장 깊었고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보합권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어제 나스닥 증시가 빠졌다. 이것은 FOMC 회의 결과보다는 애플의 영향,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이 추석 연휴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휴를 앞둔 관망 모드. 이 이야기로 인해서 사실은 매도 물량이 많다? 이것보다 매도 물량을 좀 받쳐줄 만한 매수 물량이 조금 적은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이 변한 산업은 크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정을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 시점에 조금씩 한번 사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석 연휴 기준으로 5거래일 앞에는 0.3%에서 0.4% 좀 지수가 밀렸다라는 통계가 있고 추석 끝나면은 평균적으로 0.5%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크게 계좌에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영향도 있지만 연휴를 앞둔 관망 모드, 매수 물량이 적은 쪽으로 오늘의 하락을 좀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FOMC 안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시장 안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종효 이사의 의견부터 좀 연준의 방향. 금리 인상 진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 내년도에 점도표가 바뀌었다라는 게 더 눈에 띄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 안 한다 외쳤으니까 올해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시장이 기대했던 건 내년 많게는 4번, 그러니까 25bp 하면 한 100bp 정도는 내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었고 좀 더 외파적으로 바뀌어봐야 한 3번 정도는 내리지 않겠느냐였는데 이번에 바뀐 점도표를 보면 2번. 그러니까 2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또 점도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면 도대체 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도 4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결국 기간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빠르게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금리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차피 내려갈 건데 좀 버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크레딧이 낮은 쪽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좀 더 이런 위험이 확대될 개연성도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의 최대의 실망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금리를 안 내린다. 그다음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 뒤로 밀어서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금리가 연장됐을 때 과연 누가 버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장의 상승의 본질이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 모두 성장주가 끌고 왔던 것이었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버티기 어렵다라는 게 역사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변동성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내린다, 이것도 안중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보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고금리 상황이 연장되고 있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참 시장 안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FOMC 회의는 일단 저희가 뚜껑이 열렸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앞으로 이거 이외에 또 시장에 어떤 영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뭐 큰 굵직한 이벤트들은 많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보면 네. 결국엔 남은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결국에 이제 3분기에 2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네. 것이 이제 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지수도 그렇지만 주도 업종 내 이제 대장주들이 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추정치에 대한 뷰가 가장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 또 가장 큰 영향이라는 점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환율 방향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환율도 시장 안에 좀 오랫동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내일 있을 그 BOJ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 그동안 달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연동해서 움직였던 게 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엔화 연동성을 보였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위안화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엔화나 위안화나 전체적으로 연동성이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1350원을 기점으로 위로 열리면 더 튄다라는 관점이 우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BOJ의 결정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은 그러면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도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폭은 크지 않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위를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환율은 결국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단 달러 강세 연동돼서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크리티컬 포인트는 1350원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안화도 전고점을 넘어서 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엔화도 위쪽을 연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수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선물 시장에 있는데요. 네. 지금 선물 시장의 총 미결제 약정이 25만 계약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엄청나게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전월물에서 30만 계약에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월물에서 한 28만 계약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신규 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셔닝 자체가 한 3만 계약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공격적으로 방향성을 보면서 베팅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줄어들어서 프로그램 매매 지수가 막 등락이 커질 수 있는데 위쪽으로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아랫 방향으로 그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 방향성 잡고 미결제 약정을 막 들이밀기 시작하면 방향성이 한쪽으로 확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선물 쪽에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쌓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미결제 약정에 쌓이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환율과 더불어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유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유가가 이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빌런?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시장 안에서 참 어려운 존재로 계속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추가 감산이 이어지면 12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던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20달러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부담은 부담이에요. 시장 안에서. 뭐 유가 120달러는 거의 뭐 극단적인 예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시장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이 될 만하면 또 하나의 이슈가 터지고 터져요. 또 뭔가가 이제 해결이 될 만하면 또 큰 이슈가 또 다가오고 일단 뭐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왜곡 현상을 보이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금리에 대한 투심의 불안정이 또 시장에 덮치게 된다라고 하면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 쪽보다는 결국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공급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큰 폭으로 오르진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리는 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유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수혜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가가 소비라든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수혜보다는 이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쪽은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종유 이사의 의견인데 오늘 그럼 전략 저희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네. 뭐 레버리지를 쓰신 분이라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현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주식 종목 수를 줄이자.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전략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 종목 좀 줄이자. 주식 비중도 줄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주식 수를 줄이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 장세다 보니까 그런 테마를 막 쫓아다니신 분들은 종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수급 시장에서의 기현상은 기관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물론 금융투자는 지난 주말에 2조 가량 샀지만 그 대형주니까 개별 종목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특성을 보시면 테마를 돌려가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들을. 그러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세금과 관련된 물량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에 기관들이 먼저 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팔까? 전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10월 달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종목 수를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다. 너무 이제 종목을 많이 벌려놨다면 내가 정말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만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이 좀 마무리해 주시죠.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비중을 줄이자라고 하면 사실 비중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럴 생각이 것 들거든요.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전략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실적 위주로 접하신 것 혹은 테마 위주로 접하신 것을 저는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테마 위주로 접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상하실지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실적 위주의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신 종목군들은 테마에서 나온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종목군들을 천천히 비중 확대하시면서 이 평균 단가, 평균 매수가를 이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일단 큰 그림부터 점검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뭐 코스닥에서는 지금 1,300여 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서 종목 점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위메이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룹주 전체가 올라요. 게임 미르의 전설이죠. 저작권 다툼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취 게임즈의 한국 자회사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게임 미르에 대한 중국 독점 라이센스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에 그룹주 전체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19% 현재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 위메이드 맥스도 상한가고요. 액토즈 소프트도 22% 오름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미스터 블루인데 이 종목도 위메이드 이슈와 묶여 있어요. 오늘은 참 재료앉고 오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게임 미르 관련한 IP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의 미르 IP 사용권이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과거 미스터 블루와 위메이드가 이 미르 관련한 웹툰 사업을 같이 했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강세에 시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오늘은 세 종목만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강세 보이는 이유, AI 의료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것이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울트라사이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계약 소식인데요. 장중에 상한가 바로 앞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현재 20%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전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게임주가 오르다 보니까 왜 오르는 건지 클릭을 해봤더니 게임주 전체는 아니었고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만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위메이드 그리고 그룹주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의 사도 되는 건지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먼저 X의 의견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그 미래의 전설 하나밖에 없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전 약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건 뭐 전형적으로 코인과 관련돼서 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위메이드 코인이 의미 있는 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느냐? 최근 들어서 아마 돈은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CEO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의 반등은 어찌 보면 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김종효 이사의 의견이었고 김태성 본부장은 오해의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네. 이번에 계약금 수령을 계기로 향후 중국 시장의 물꼬를 더 틀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위메이드, 미스터블루,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도업종들이 강한 좀 시장이었다라면 아마 저는 X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어디로 돈이 가야 될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위메이드, 뭐 미스터블루,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뉴스와 지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 중으로 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만약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이쪽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뉴스는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아니고요. 지난 7월 8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뉴스, 네. 이제 그것들이 좀 확실시 그러니까 과정들에 대한 이슈가 나온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 부분이라서 저는 뭐 뉴스가 좀 신선하다라기보다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오늘 대량으로 또 거래량을 터지면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 양봉 기준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종가를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도 이제 위메이드를 너무 길게 보자라는 전략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거래량을 우리가 10분 활용해 보는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외됐던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참 시장을 보면 한 종목이 호재가 있어서 오르면 그 재료를 끌어안고 나도 같이 가자 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혹시 그런 격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과연 두 분은 이 시점에서의 매수 의견 어떨지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엇갈렸는데 한 분은 O, X. 앞전에 위메이드와 같은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 쪽부터 김종효 이사 왜 X 드셨을까요? 네, 그 오늘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면 저는 뭐 조금 주저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뭐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 조금 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뭐 동일한 관점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오르는 그 호흡도 최근 들어서는 좀 짧아지는 모습이에요. 5G 종목이 이틀 전에 진짜로 뭐 큰 시세 낼 것처럼 거래 수반하면서 크게 움직이다가 네. 뭐 한 이틀 만에 또 크게 부러지는 걸 살펴보면 생각보다 호흡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아예 뭐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이 오늘 종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기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트레이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뭐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올랐을 때 좀 팔고 나와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죠. 최근에 뭐 워낙 내렸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저라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기는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오해 의견을 들었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같은 의견일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주가 보면은 신작이 흥행했고 뭐 잘 돼가고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해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전략 어떻게 일단 세워야 돼요? 뭐 급락했다라는 표현보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로 슬며시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더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슈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와 합작해서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매출처 혹은
이게 어디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냐면 중국 시장에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게임 같은 경우 혹은 웹툰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받아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의 이제 신규 상장 일정이 좀 있어요. 그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길게 본다면 이 위메이드보다는 이 미스터 블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미스터 블루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 시장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수익을 줄 때 챙겨야지만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쌓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구간이라서 만약 미스터블루를 없으신 분들이 신규 공략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저는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몸통이, 그러니까 캔들을 봤을 때 윗꼬리가 좀 짧다면 네. 저는 오늘의 종가도 괜찮다라 생각이 들고, 만약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을 들어보면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김종효 이사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또 김태성 본부장은 신규 관점에서 또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역시나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윗꼬리가 짧은지 긴지를 좀 확인하고, 짧다면 그때 기다렸다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저희가 이 진입하는 시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참 8월, 9월 유난히도 박스권의 증시 속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 종목입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의 매수 의견은 어떨지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사랑이 싹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영 반대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X의 의견을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업황에 대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이 종목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의견일까요? 그 전략의 포인트를 종목 수를 줄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른 두 종목, 앞에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 입장에서든 뭐 신규 매수 입장에서든 지금 팔기 굉장히 아까울 수 있죠. 네. 근데 셀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잖아요. 물론 신고가 종목이 더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나름 뭐 크게 손실 본 것 없이 해피하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뭐 물론 정확하게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전량 다 팔고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을 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일단 뭐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뭐 치료제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랑 협업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의심하는 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그널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오해 의견을 주신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 의료 AI 기업 가운데 가장 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격 매력도 좀 있을까요? 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비교 대상을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로 잡으면 싸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시세 탄력이 지금 나온 상황. 일단 저도 사실 세모를 좀 들고 싶었어요. 아, 세모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의 세모냐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어렵죠. 어차피 이제 오늘 만약 상한가로 문이 닫히게 되면 내일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제가 오를 드린 이유는 AI 산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바로 치고 올라가면 못 삽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풍파와 뭐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니까 앞선 두 종목은 지금이라도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쪽에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종목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역이용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 이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봤고요. 새 종목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께 도움됐길 바라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종목은 참 유망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을 꼽아봤어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이사의 종목은 KCC였고요.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은 BHI예요. KCC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빈집입니다. 맞아요. 작년까지 그다음에 올해 초반까지 주구장창 팔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사는 종목군들이 몇 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업황이 터닝하면서 기관들의 빈집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BPS가 75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25만 원이죠. 3분의 1 토막,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도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겠지만 업황이 돌아서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목표 가격 3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봐도 전혀 무리 없는 현재 구간에서의 배당 수익률도 5%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도료 측면에서의 OP 마진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빠르게 가격이 돌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매력적이다.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 월봉 보시면 처참한 아니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의 빈집이 채워지면 일정 부분의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KCC 35만 원까지 목표가 봐도 되겠다. 뭐 중장기까지 매력 있다,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BHI의 매력은 무엇일지 본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종목 말하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보면 원전주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완수원과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거쳐갔고, 뭐 100% 이제 걷어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쪽도 그렇고 웨스팅하우스 쪽도 그렇고 모두 지금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슈의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네.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이제 원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화력발전소라든지 LNG 이쪽에도 이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버텨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과거 한참 잘 나갔었던 원전 쪽의 실적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BHI 현재 구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대신에 최근에 박스 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6,500원 가격대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500원 가격 손절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 고점 부근인 10,000원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봤고요. 두 분이 선택한 KCC 그리고 BHI까지 저희가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포트 역전주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